202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하이퍼큐브에 관한 기록 백가경 1920년 변호사 세바스찬 힐트는 어린이들에게 3차원 공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글짐을 발명했다. X가 머리 위에 달린 축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높이를 미처 재지 못한 X의 발이 바닥에 거의 닿을락 말락. 누군가 실컷 타다 뛰어내린 그네처럼 어안이 벙벙하다. X의 팔과 다리가 점점 빠르게 버둥거린다. X는 하나의 커다랗고 검은 점이 되는가 싶더니 그 어떤 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X값이 무한 증폭된다. Y님, 행복을 주는 치과 생일 축하드립니다. 임플란트 10% 할인 1. 어떻게 잘 지내니? 2. 은평구 도서관 세상 끝 연체 49일 빠른 반납 요망 1. 소액 대출 최저 이율로 신용등급 모두 가능. Y는 몸을 정육면체 안으로 구겨 넣는다. 점점 Y값을 잴 수 없고 그럴수록 Y는 생각한다. 이 모든 되풀이는 나의 결과값,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것. Z의 미래값, 직사각형 화장실 천장에 도시가스 공급관이 노출되어 있음. 장판과 텐트 사이, 혈액이 말라붙어 표백제와 기타 용액을 계산한 것보다 한 통 더 사용함. 청구 예정. C의 현재값. 중위소득 85% 이하 가정에서 자란 3학년 C반. 발가락 하나로 자신의 모습을 지탱한 X는 같은 위치 옥상에 사는 주민이자 A, G를 찾아 창백한 타일로부터 그를 무한 증식시킨다. 열화 과정에서 G는 기체로 변할 수 있게 되고 Y가 연체한 세상 끝을 대신 반납한 후 49일을 1초 만에 앞당겨 세상의 끝 액자 역자 후기를 대출한다. 연탄과 소주를 담아온 마트 봉지를 쓰레기통에 놓을 때 자연스럽게 제목을 볼 수 있도록 책을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을 잊지 않는다. 범우주 아카이빙 센터 12호 연구소장은 XYZ 세 어린이를 한 차원에 모아두고 질문을 한다. 말을 끊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이런 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세 어린이 동시에 말한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연구소장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어린이들 모르게 언어 변환 버튼을 누른 후 짧게 욕을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신들의 능력은 어떤 문헌에서 찾은 건가요? 어린이 일동, 문헌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올해 신춘문예 당선작인데요. 시가 참 아픈 시 같아요. 굉장히 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우선 하이퍼큐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이퍼큐브는 그 4차원 껍질에 관한 어떤 도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차원이라고 하면 점을 0차원이라고 하죠. 점을 쭉 늘리면 선이 돼요. 그 선을 1차원이라고 합니다. 그 선을 옆으로 그 선을 계속 넓게 확장하면 면이 됩니다. 그 면을 2차원이라고 해요. 그 면을 부피를 가지도록 확장을 하면, 면을 계속 쌓으면, 축적하면 부피를 갖게 되죠. 그 부피를 가진 공간적 차원을 3차원이라고 그래요. 네, 3차원. 그 공간 부피가 계속 또 그 부피를 초월하면 4차원이 되죠.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3차원 부피를 전개하면, 즉 정육면체를 전개하면 평면이 되죠.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4차원을 전개하면 3차원의 모습이 되겠죠. 그건 물론 3차원 사람들의 3차원에 사는 존재들의 생각이고요. 4차원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그 2차원의 평면이 3차원 부피를 전개한 것이듯이 껍질을 전개한 거죠.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를 전개하면 평면이 되잖아요. 네, 그렇듯이 우리 3차원은 4차원의 껍질을 전개하는 과정이다, 또는 전개한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3차원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그 모습을 어떤 3차원적 생각으로 생각한 것이 하이퍼큐브입니다. 자, 먼저 1년에서 보시면 1920년 변호사 세바스찬 힐튼은 어린이들에게 3차원 공간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돕고자 정글짐을 발명했다. 마치 어떤 그 기사를 쓰는 듯하고 설명문을 쓰는 것 같죠. 그냥 시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문장을 썼어요. 참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이연에서 보면 지금 이연에서 나오는 X도, 그러니까 하이퍼큐브는 정글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이퍼큐브는 정육면체가 무수히 쌓여 있는 모습을 하이퍼큐브라고 보면 돼요. 겹쳐져 있는 모습을. 근데 X가 그 하나의 3차원 공간인 거죠. X가 그 X의 3차원 공간의 세계를 먼저 봐요. X가 머리 위에 달린 축을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라고 했어요. 아슬아슬하죠. 삶의 축을 잡고 있는 것이죠. 높이를 미처 재지 못한 X의 발이 땅에 닿을락 말락, 누군가 실컷 타다가 뛰어내린 그네처럼 어안이 벙벙하다. 이 X의 그 3차원 공간은 주변화된 공간인 것 같아요.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서 떨어질락 말락, 그리고 누군가 실컷 타다 뛰어내린 그네처럼 어안이 벙벙하다. 이 말은 글쎄요, 이게 이용만 당하고 내팽겨쳐진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X의 팔과 다리가 점점 빠르게 버둥거린다. 가장자리에 매달려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X는 하나의 커다랗고 검은 점이 되는가 싶더니 점점 작아져서 1차원
1차원이 되는 것 아니야 0차원이 되는 거죠. 점이니까. 그런가 싶더니 어떤 축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삶의 축에서 붙어 있긴 한데 x 값이 무한 증폭된다. 글쎄요. 어떤 점에서 무한 증폭되면 1차원이 되죠. 끊임없이 커가고 있어요. 근데 그 x 값이 아무래도 그 상황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어떤 개선되지 않고 계속 길어지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자기의 어떤 3차원 공간이 그대로 그 상황이 쭉 길어지는 것 같아요. 1차원처럼. Y님 이제 이번에는 Y의 3차원적 공간을 어떤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 Y님 행복을 주는 치과 생일 축하합니다. 임플란트 10% 할인 뭐 스팸 문자가 오는 거죠. 근데 뒤에 숫자 1이 써진 걸로 봐서 확인도 안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니? 이것도 숫자 1이 써졌어요. 안부인사 같은데. 그 다음은 은평구 도서관 세상 끝 연체 49일 빠른 완납 요망. 그래서 은평구 도서관 연체 도서관 책 빌렸는데 연체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연체 49일이래요. 49일. 49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한 어떤 숫자죠. 뭐랄까요? 사람이 죽으면 49일째 제를 지내죠. 그 49일간 49일을 49제라고 하는데 죽은 뒤에 49일까지가 중음신 상태라고 해요. 중음신 상태. 그동안에 그 다음 생에서 인연을 맺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빠른 반납 요망 49일 지나면 끝나죠. 그 중음신 기간도 좀 아픈 시 같아요. 소액 대출 최저 이율로 신용 등급 모두 가능. 여기는 또 일자가 안 써져 있어요. 이건 확인을 한 거죠. 예, 또 빚을 내고 싶어요. 경제적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그런 하나의 3차원적 공간인 것 같습니다. 3차원적 공간이라는 건 각 개인의 처한 삶의 공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Y는 몸을 정육면체 안으로 구겨 넣는다 라고 했습니다. 1차원까지 갔으니 계속 작아지는 거죠. 점점 Y값을 잴 수 없고 그럴수록 Y는 생각한다. Y값이 뭘까요? 어쩌면 어떤 경제적 고통의 값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되풀이는 나의 결과값,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것. 네, 1차원적으로 그 Y값은 1차원적으로 계속 증가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이 길어지듯이. 지의 현재값, 중위소득 85% 이하 가정에서 자란 3학년 C반.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3학년 C반 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30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35세를 3학년 5반 이러듯이 C는 그 5에 해당하는 30대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 발가락 하나로 자신의 목숨을 지탱한 X는 같은 위치의 옥상에 사는 주민이자 애인 G를 찾아가 창백한 타일로부터 그를 무한 증폭시킨다. 그죠. 삶의 축에서 겨우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고 겨우 지탱한 X가 처지가 비슷한 애인이래요. 애인 G를 찾아가서
창백한 타일로부터, 창백한 타일은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것 같죠. 그를 무한 증폭시킨다. 이 그를 무한 증폭시킨다라는 말이 조금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질 만나서 그 처지가 그대로 계속, 그러니까 자신의 3차원 공간이 여러 개가 되듯이 자신의 모습이 가중되는 거죠.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가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 과정에서 Z는 기체로 변할 수 있고, 이 부분 참 헷갈려요. 여러 과정에서 이 말은 두 다툼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뜨거워지는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기체로 변한다는 말이 초월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떠나버린다는 것인지 사라진다는 것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Y가 연체한 세상의 끝을, Y가 연체한 세상의 끝을 대신 반납한 후 49일을 1초 만에 앞당겨. 이것도 좀 중의적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49일을 앞당겼다는 것은 그 다음 생애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상황을 대신 그 상황, 경제적 상황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세상 끝 역자 후기라는 말도 그 해결한 다음에 그 어떤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죠, 죽음 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출한다. Y가 연탄과 소주를 담아온 마트 봉지. 연탄과 소주 이러면 대체 좀 자살 느낌이 나죠. 그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넣을 때 자연스럽게 제목을 볼 수 있도록 비스듬히 세워놓는 것을 잃지 않는다. 마치 이때 비스듬히 세워놓는다, 이 말은 누군가 그 요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좀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책을 비스듬히 세워놓으면 책 등에 책 제목이 보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범우주 아카이빙 센터 12호 소장. 12호가 말하는 12호 연구소장, 이 말은 그래서 이게 12호, 12라는 것의 말은 좀 추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범우주 아카이빙 센터는 우주에서 있었던 아카이브가 영어에서 기록 보관소를 아카이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일들의 기록을 보관하는 그 센터를 말하는 거죠. 네. 상상의 센터죠. 12호 연구소장은 XYZ 세 어린이를 한 차원에 모아두고 질문을 시작한다. 세 개의 공간, 그죠? XYZ라는 3차원 공간 3개를 모아두면 그게 중복돼서 하이퍼 큐브가 되죠. 하이퍼 큐브는 무한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지 알 수가 없죠. 정글짐이라고 일련에서 나왔었는데, 그 정글짐은 놀이터에 보면 그 정육면체가 기둥만 있어가지고 막 아이들이 그 정육면체 기둥이 수북하게 높게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사이로 올라다니면서 놀잖아요. 그게 정글짐인데, 그게 이제 하이퍼큐브의 모습이기도 해요. 네. 3차원을 모아둔 거죠. 말을 끊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이런 건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3차원의 여러 공간들이 어떻게 연결되었으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은데, 세 어린이는 동시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연구소장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
어린이들 모르게 언어 변환 버튼을 누르고 짧게 욕을 한다. 언어 차원이 다르면 서로 소통이 안 되죠. 그렇다면 당신들의 능력은 어떤 문헌에서 찾은 것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일동 문헌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차원에서는 일어나는 일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고 어떤 기록물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쯤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 어린이는 우리의 차원에서 늘 있는 일이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어린이라는 게 어떻게 갑자기 어린이가 됐어요? XYC가 어떻게 XYC가 어린이가 됐는지, 이 시를 쓴 시인이 정말 제가 설명하는 뜻으로 썼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이 XYC가 새 어린이로 바뀐 이유는 아무래도 그 다음 어떤 그 중음심 다음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자신의 어떤 3차원 공간의 세계를 극복한 세계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2022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당선작 하이퍼큐브에 관한 기록 백가경 시인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